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지난 편에서 근비대의 핵심은 다름 아닌 볼륨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비대의 핵심 요소인 이 볼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시기에 정체기를 겪고 성장이 더디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량이 부족해서? 자세가 안 좋아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동량이 너무 많은 것이 원인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아진다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그리고 길게는 7시간 운동하는 것이 근비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과한 볼륨은 많은 피로를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적절한 볼륨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적절한 볼륨을 의미하는 MRB, 최대 회복 가능한 볼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RB는 무엇인가요? MRB란 쉽게 말해서 오늘 했던 운동을 다음 운동 세션에도 똑같이 훈련할 수 있는 볼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100kg의 스쿼트를 10개 3세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주 화요일에도 같은 무게로 10개 3세트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음 주 화요일에 같은 무게를 9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닌 딱 10개 3세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로 보자면 1주차에 10개를 했고 2주차에 11개를 했다면 이는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현재 하는 볼륨이 MRB보다 낮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주차에는 10개를 했지만 2주차에 9개를 진행했다면 이는 수행 능력이 떨어졌고 현재 하는 볼륨이 MRB보다 높음을 의미합니다. 1주차에도 2주차에도 똑같이 10개를 진행했다면 현재 운동하는 볼륨이 MRB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왜 MRB를 찾아서 MRB를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MRB보다 덜 운동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운동을 더 할 수 있으며 더 높은 강도와 볼륨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MRB보다 많이 운동을 진행하는 경우 회복하지 못하는 훈련량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상과 오버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에 운동량을 줄여야 합니다. MRB로 운동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볼륨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MRB는 몸을 만드는데 최적의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렝스와 근육을 얻고 싶으시다면 MRB로 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MRB를 기준으로 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MRB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볼륨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 다릅니다. 각자가 지닌 스트렝스도 다를 것이며 회복 능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다르게 훈련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들은 몸 좋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루에 몇 세트 운동하세요? 어떤 운동 위주로 운동하세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MRB가 다르기에 그 사람의 루틴을 따라해봤자 별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MRB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MRB를 휴대폰 배터리라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 휴대폰으로 페이스북만 사용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외에 인스타,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사용하신다면 배터리는 금방 닳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휴대폰을 30시간을 쓸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20시간 정도만 쓸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페이스북만 한다면 30시간, 인스타만 한다면 15시간, 카카오톡만 한다면 20시간, 유튜브만 한다면 10시간, 총 75시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분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 15시간, 인스타그램 10시간, 카카오톡 10시간, 유튜브 5시간.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한 부분만 써서 오래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시스템은 40시간만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유튜브를 10시간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앱들도 같이 쓰이기 때문에 5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시간은 훈련으로 비교한다면 오버트레이닝으로 실패 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팔, 등, 어깨, 가슴 등은 각각의 MRB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MRB가 있으며 실질적인 MRB는 총 MRB보다 낮기 때문에 총 MRB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각 부위별로 실질적인 MRB가 있으며 각 부위별에 맞는 회복 가능한 볼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0에서 5년차까지의 초보자들은 전신의 골고루 볼륨을 나눠서 전신 운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에서 10년차의 중급자들은 전신의 골고루 볼륨을 나누거나 자신에게 좋은 부위의 운동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0년차 이상의 고급자들은 전신의 골고루 볼륨을 나누거나 약점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보자 때는 전체적인 볼륨 트레이닝을 진행해서 전체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초보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볼륨으로도 근육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지점까지 많이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힘든 상태까지만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므로 회복하지는 못하는 볼륨으로 훈련하는 것보단 주당 부위별 12에서 15세트가량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점진적으로 세트 수와 볼륨을 늘려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점차 개인화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화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화 과정은 잘 만들어진 차력으로 차력을 조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중급자와 고급자가 될수록 개인화는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위별로 정해진 MRV가 있으며 그것보다 더 높게 볼륨을 잡아서는 안된다. 두 번째, 초보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볼륨 운동이 좋고 중급자와 고급자는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개인화를 해야 한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